자, 이제 오늘도 MLB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주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게 생겼죠. 뭐냐, 이제 해외 축구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저도 프리뷰를 따로 영상으로 해서 이제 담을까 했는데, 사실 1라운드 경기 항상 시즌 개막하고 첫 번째 라운드다 보니까 더욱이 전력 변화라든지 이 감독 교체팀에 대한 이 전술적인 선수들의 이제 적응도 이런 것들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려봤자 사실 경기 예측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그냥 배팅을 실제로 했고, 오늘 MLB 프리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배팅을 하나씩 깔 겁니다. 총 이제 축구만 세 조합을 배팅을 했는데, 그거 이제 많은 경기들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조합수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제 다 골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중간중간에 축구를 끼워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야구 중간에 또 조합표를 실제로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MLB 또 주력 조합 어제 원래 볼티모어 언더 이제 멤버십 주력 한 경기 선정해서 적중시켜서 8월 달에 이제 13승 6패로 멤버십 단골 경기 주력 추천했던 거는 승률을 또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그거와 함께 벤피카 마엔을 제가 썼죠. 그래서 이제 주력 조합도 적중시키는 나쁘지 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KBO만 지금 현재 진행 시점에 KT가 좀 지고 있는 것만 좀 역전시켜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끝나서 보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이 개판이었었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녹화 끝나고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B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애틀랜타의 경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미즈로스키 대 크리스 세일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초반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반기 때 있었던 가장 치열한 에이스 매치업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치열한 승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에서도 해외 기준점과 다르지 않게 6.5점이란 기준점이 나왔고, 언더게임을 좀 양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러키가 타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더 시애틀보다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1회부터 어제 커비를 공략해가지고 이 개판 털어놨었죠. 어제 저는 시애틀 승 생각하면서 트리거도 시애틀이 좀 나왔었는데, 이 커비가 그렇게 1회부터 공략당하지 않았으면 시애틀은 충분히 타격에서 보여줬던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커비의 공략이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이 미러키 타선은 분명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사실 미러키 정배, 미즈로스키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기가 기준점 6.5점 주면 진짜로 에이스 투수 매치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경기가 많아요. 이번 시즌에도 6.5점 줬던 경기가 한 두 번인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전부 다 언더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이 미즈로스키 매치업에 크리스 세일이 상대를 하게 된다면 득점 지원에서 부족한 크리스 세일이 조금 부직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실제로 있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미즈로스키가 완전히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세일도 절대 만만치가 않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보셨겠지만 애틀랜타가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이 경기 좀 답답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크업 경기란다고 원정 한번 또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라서 그거 뭐 빡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전용기 쓰고 이제 공항에서 직통으로 이동해가지고 경기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의 경기 이제 이동 시간 소요되는 게 거의 한 4시간 이상 거의 안 걸려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그런 부분까지 저는 생각은 별로 잘 안 합니다. 오늘 아까 KBO 얘기하면서도 롯데, 두산, 뭐 경남 갔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피로도 있는 거 아니냐면 그런 소리 하고 뭐 그러시는데, 그것까지 하루하루의 일정에 그게 직접적으로 티가 나진 않아요. 시즌을 치르면서 누적되면서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오늘도 지금은 이제 그 양팀 선발 투수들의 기량을 좀 믿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래서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또 너무 이제 언제 깔 건데 싶을 수 있으니까 하나 먼저 또 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해외 축구 공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한 조합 먼저 공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 조합은 실제로 제가 배팅을 한 조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배 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 정배 경기들이 많은 것 중에 뭐 뽑아갈 거 뭐 있을까? 원금 회수용이죠. 마행까지 가고야 되는 뭐 아스널 경기라든지 인텔의 경기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판단하고요.
도르트문트 미넨 슈퍼컵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2대2 아니면 2대1 같아요. 그래서 꽤나 타이트한 승부 양상 속에 골이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니까 좀 산만해요. 저번에 프리시즌 보니까 미넨이 이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경기인데 일반승까지만 일단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금 회수용이라 생각하고 그냥 정배 나와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합을 짠 거고요. 또 이제 이거 다음에 공개될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더 마이너틱한 경기들 또 골랐으니까 또 야구 보다가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다음 경기죠. 이제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요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경기를 진짜 잠깐 어제 얘기를 하면서도 KBO 방송 때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9회 때 진짜 지랄 맞았죠, 솔직히. 네. 이 투수가 양 팀 불펜에서 모두 이제 개판을 쳐버리면서 세인트루이스도 어제 스타넥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컨디션 안 좋았었고 오브라이언까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번 신시내티 시리즈 치르면서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이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좀 팩트예요. 지난번 이제 5대4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졌던 경기였었죠. 그때 이제 하루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면서 세인트루이스 불펜들은 신시내티도 마찬가지로 1, 2차전에 모두 투입되면서 부하가 이미 걸렸던 상태였었고 하루 휴식 후 등판을 했는데 스타넥 컨디션 별로였었고 오브라이언도 제구가 안 됐어요. 그럼 오늘 등판하게 되었을 때 세인트루이스의 필승조들이 4일 3등판 케이스가 너무 이제 많아진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 그러면은 걔네들이 투입이 될 것인가? 루자르도가 나오는데 이 투입이 될 것인가가 조금 관건이겠죠. 이 그 도빈스가 오늘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저번에 이제 에드워즈 카브레라 복귀전이었었죠. 컵스전에. 그때 나와가지고 나름 잘 던지면서 타자 지원까지 받아서 이제 대승을 거둬갖고 좀 분위기를 올렸었는데 필라델피아 타선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오늘 도빈스가 던질 수 있는 기량에 비해서는 필라델피아 공략 수준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불펜에 리드를 안겨주지 못한 채 후반에 진입이 된다라면 이게 데이터 분석이고 나발이고 이 경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발 싸움에서 루자르도와 얘네들의 매치업상과 두빈스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타선의 매치업상 고려를 해서 양 팀의 타선이 얼마만큼의 점수를 낼 수 있는지를 단순 비교 계산을 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한 3.2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루자르도의 컨디션상 이제 만약에 얘는 기복이 좀 있는데 제구만 조금 안정적인 경기만 된다면 1.13점 정도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쌓아놓은 수치상으로는. 그러면 선발싸움에서 이미 한 2점 정도, 2점 꽤나 큰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ERA가 어마무시한 편차로 이제 펴지지 않고 시즌 데이터가 누적이 될수록 이 5이닝당 실점 수준은 거의 ERA 수준에 귀결되는 거 선에서 이 타자 상성에서 좀 차이를 두면서 그거를 이제 차별화 넣어가지고 계산을 치면은 많이 차이 나도 이렇게 2점 정도예요. 이게 거의 최대치 값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경기에서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되면 불펜 싸움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이 경기를 힘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가 너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는 오늘 오브라이언 스타넥부터 시작해서 소리아노까지 투입이 어려워지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브루일부터 시작해서 그라스테포드 여타 이제 쩌리 선수들이 경기를 책임져줘야 되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필라델피아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 불펜에서 운영은 사실 계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싸움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졌을 때 투수 운영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오늘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지금 이제 토론토의 타선이 굉장히 매서워졌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꽤나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잘 나오는 게 누구야?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래? 잠깐만요.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비버, 맞아, 비버. 비버가, 그래도 이제, 셰인 비버가, 그래도 이제 성적을 떠나서 괜찮은, 이제, 내용을 떠나서 괜찮은 성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셰인 비버가, 괜한 소리가 아니었었죠. 진짜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재구가 되는 경기 양상에서는 더욱더 위력적인 양상이 나타나는데, 어제 그 무사사고 피칭까지 해버리니까 성적이 너무나도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거에 반해서, 사실 아리게티가 나온다라는 것이 많이 안타까워요. 토론토가 현재 공식 성상에서는 TBD로 걸려 있습니다. 그 MLB 홈페이지에서는. 근데 아리게티 나오기 전에 오프너 쓰고 이거를 만약에 운영한다는 전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리게티는 원정 경기에서 분명 재고 난조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이번 시즌에 아리게티가 휴스턴에서 버려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원정에서 제구가 아주 박살이 났죠. 화이트삭스 원정, 그 다음 피츠버그 원정이었나? 그것도 마찬가지고 원정만 가면 볼넷이 5개, 6개, 7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부진이 재구로 인해서 나오는 선수입니다. 오늘도 토론토가 오픈으로 좌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리틀이나 플라워티나 뭐 쓸 수 있습니다. 피셔였나? 자완.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자완 한 명 끼고 들어가겠죠. 그 오픈어 끼고 얘가 나왔을 때 과연 그 재구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토론토가 또 승리를 가져가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슈틀리틀러 공략 당할만 해요. 지금 토론토 타선. 어제는 뭐 이제 두산 출신이죠. 카메론에 뭐 홈런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올릴 수 있었던 토론토긴 했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프링어를 제외한 나머지 토론토 타선에 대한 타격 기대값은 이미 많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메가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카메로 멀티히트 쳤고 그 다음에 니컬크래 아리안드로 커크 그 다음에 이제 오카모토 뭐 이런 애들 타격 다 나왔었고 어제 그렇게 중간에 그 타격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스프링어가 쳐주니까 타점도 늘어나고 타점 생산에서 더 수월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핵심은 결국 조지 스프링어예요. 얘가 흐름을 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슈틀리틀러의 이번 시즌 행보상 슈틀리틀러가 억제시킬 가능성은 이미 높아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토론토가 극단적으로 이걸 역배를 낼 만큼 폭발적인 타격을 해줘가지고 양키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슈틀리틀러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시즌 행보상의 강점이 그거를 억제시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데이터상으로 오늘도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은 이제 타자는 이 채가 이제 단기 성적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베이먼, 루케스, 컬크 얘네 3명 상위 타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수치가 나와요. 실제로 슈틀리틀러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그 단기 성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왔지만 일단 조지 스프링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카모토도 이 슈틀리틀러에게 홈런이 한 방 있긴 한데 사실 삼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경기가 토론토 역배까지 접근하기엔 근거가 좀 부족하다 싶긴 한데 결국에 이 경기가 토론토 입장에서도 점수를 아예 못 낼 경기는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마일즈랑 이제 발랜드의 투입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뭐 모두 등판은 가능해요. 이제 발랜드도 등판 가능하고 마일즈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나오면 4일 3등판이라 좀 애매한데 이제 로저스 나올 수 있고 리틀 연투해줘야 되고 오늘 오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라워티는 못 나오겠다. 플라워티는 아마 하루 더 쉴 것 같은데 리틀이 아마 이제 자원 오프너 담당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피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토론토가 뒷심까지는 있다. 뒷심까지는 있는데 점수 내는 수준이 슈틀리틀러에게 역배를 낼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왜? 얘네는 선발이 아리게티니까. 재구 난조로 인해서 양키스가 득을 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를 오늘도 오버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다. 7.5점이면 기운 좀 낮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이제 소니 그레이와 로건 웹의 경기입니다. 사실 타격에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타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리블랜드 시리즈도 이겼던 경기 1대 0으로 이겼고, 어제도 5대 2로 지면서 이 개빈 윌리엄스에게 윌리 아다메즈가 좀 살아났죠. 윌리 아다메즈가 이번 시리즈에 진짜 잘 쳤어요. 근데 어제도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제 그 점수를 내는데 기여를 또 해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페네이 파크 넘어와가지고 소니 그레이를 상대로 타격 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현재 가장 좀 타격이 안 좋은 팀을 좀 뽑아라고 하면은 꼭 이름이 나오는 게 신시내티, 샌프란시스코, 얘네들은 단골이에요. 그리고 종종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부진했다가 괜찮았다가 나타나는 선수 팀들이 뭐 휴스턴, 뉴욕 양키스, LA 인저스, 얘네들도 이제 후반기 들어갔고 지금 8월 달에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상위권에서 타격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지금 슬러그 수치 0.431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을 홈런으로 이제 힘을 더해주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러츠맨까지 당겨가지고 시원하게 또 넘겨주는 저 홈런포를 또 과시를 하면서 이 보스턴의 타선에 좀 무게를 더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샌프란시스코 로건앱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건앱이 최근까지도 경기를 펼치면서 정말 이제 분전을 해주고 있지만 경기 성적으로 그걸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솔직히 퀄리티 스타트의 기대값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 팩트예요. 근데 오늘도 끝까지 갔을 때 결국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진과 이 보스턴의 불펜진의 저력에서 차이는 느껴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도 지금 현재 누구였지? 쓸 수 있는 자원이 사실상 필승조는 이제 자완에서는 밀러, 그 다음에 모란 2명 정도 있고, 우완에서는 지금 게레이로랑 그 다음에 와이설트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무리 체포는 제외하면 사실상 5명으로 거의 굴려야 되는 수준이라 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소니 그레이가 당연히 6이닝 이상을 쳐줘야 되는 매우 막중한 이제 임무가 또 따르는 경기가 될 거지만 그 와중에서 이제 오늘 경기 보스턴이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만한 가치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워싱턴의 경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마이애미는 이제 귀스토가 나오고 워싱턴은 로드 나온다고 해놓고 일단 오프너에다가 윌디온이라고 발표가 나 있습니다. 이 추세라고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이애미가 지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데이터적으로 바라봤을 때 워싱턴이 최근에 타격이 거의 90도로 꼬꾸라졌습니다. 이 텍사스 시리즈에서 카발릭 나온 경기에 승리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다시 또 오늘 막혀버렸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오늘 경기는 결국 워싱턴이 최근의 타격 부진이 결국 이게 단순한 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 경기는 카발리의 기세로 좀 잘 풀렸던 경기였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수치가 보통 하락세 수치면은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단기 성적에서 이번 주 지금 6경기 동안에 이 워싱턴이 때려낸 이 타율만 1할 8푼 1리에요. 1할 8푼 1리.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이제 단기 성적에서 최저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양키스도 뭐 1할 9푼대까지는 떨어졌었지만 그 이하로 안 떨어졌었고 LA 인저스도 이것보다는 안 떨어졌었어요. 근데 워싱턴이 지금 그 이하까지 너무 극약급 수적으로 떨어진 거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지지난주 한 주 동안에 워싱턴을 때려냈던 팀 타율이 2할 8푼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근 2주 동안 타율이 2할 4푼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꼬꾸라진 게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지금 오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반해서 훨씬 타격에 이제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누적이 되고 있고 귀스토가 이제는 5이닝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원래 휴스턴에 있을 때도 얘는 선발 자원으로서 나오기도 실제로 했었던 선수이니까. 그래서 기대값 자체는 오늘도 귀스토가 5회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귀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홈런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이게 귀스토가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하고 있는 게 이 피홈런이니까.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워싱턴 입장에서 때려낼 수 있는 이 홈런의 기대값이 결국 여기 있잖아요. 여기 1, 2, 3번에
이것만 통제할 수 있으면 마이애미가 이후 불펜 운영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주버나 아니면 파시에르라든지 페어뱅크스 마무리 전에 이제 셋업으로 이제 피더슨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딱 4명으로 게임을 셋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 또 한 명 있죠. 조시 에크네스라고 있습니다. 얘 스위퍼는 진짜 레알 그 옛날에 김병현이 던지던 프리즈비 슬라이더를 생각하긴 할 정도로 진짜 무브먼트가 압도적인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얘가 지금 이 아래에 있는 4점대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못할 선수는 절대 아니다. 의외로 이제 숨겨진 자원이라 생각하면 5명까지 충분히 불펜 싸움 거는 워싱턴에게 저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 차이가 명백히 나타납니다. 타격값에서도 선발 싸움에서 귀스토 대 윌리언이라 치면 오프너 성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얘가 4이닝 정도 막아준다고 치고 5회까지 그 상성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마이애미가 워싱턴보다 한 0.4점 정도 좀 우세하는 성적 정도 나오지 않나. 홈런이 나왔을 때까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귀스토가 홈런을 실제로 맞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오늘 유리해 보인다. 요까지는 정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경기인데, 자, 요거는 지금 오늘 이제 뭐 한번 만났었죠, 최근에 얘네들이 이제 볼티모어 템파베이가. 근데 이제 오늘은 그때 당시 트레버 로저스가 승리 투수가 됐었고, 프레드 페랄타는 당시 이제 5회를 못 마치고 강판을 당해가지고 볼티모어전에 그때 패전을 먹었었어요. 근데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재구난조가 분명 문제가 됐던 경기였었고, 오늘 그거를 리벤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경기예요. 이 볼티모어는 어제 사실 저도 언덕 같습니다만 야보루랑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아레즈, 삼성에 있었던 수아레즈 올라왔을 때 아차 싶었어요. 진짜 걔네들이 진짜 다행히도 좀 막아줘서 그나마 이제 언더가 났었는데 일단 불펜을 아꼈어요. 볼티모어도 그렇게 2차전에 물론 사고 났던 필승조 카노부터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늘 로저스가 나왔을 때 템파베이 상대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프레디 페랄타가 보여주고 있는 재고 난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보여주는 이 성적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선발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불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면 선발에서 트레버 로저스와 프레디 페랄타가 이게 솔직히 노나먹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그때 실점 수준이 많지 않았다는 거 고려하면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장 이게 비비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불펜까지 우리가 고려를 좀 같이 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클러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장을 가지 않는다면 한 점차 승부가 돼버리면서 언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은 최근에 타격에서 양키스 시리즈의 볼티모어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중장기 성적에서 템파베이는 꾸준하게 타격이 나왔었고 볼티모어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임팩트가 너무 큰 선수가 있죠. 누구다? 네, 안현민. 안현민 홈런. 그 아니면 알론소. 네, 알론소가 네. 지금 이제 미쳐 날뛰고 있죠. 오늘도 어때요? 알론소 타격이 안 식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 시즌 아닌가 개인 커리어였나? 지금 13경기 연속 안타였나요? 지금 이번 시즌 최장 기록이가 그러니까 개인 아마 지금 알론소의 연속 안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엔 장타와 단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빡세요 알론소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타격에서 할러데이라든지 베사요 오늘 삼진 나온 거 꼬라지 보면 답도 안 나오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거너 앤더슨 알론소는 진또백이다. 그러면 오늘도 다 라인업은 정해졌어요. 그냥 디아즈 아란다 vs 알론소 거너 앤더슨이에요. 여기서 장타 누가 때릴까 선택하는 거면 저는 홈에서 좀 더 분위기가 좋은 볼티모어를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 이거는 배팅은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이중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오늘 트리거 하나 공개를 해드리자면 해외 배팅 업체 구매 트리거 멤버십분도 알려드린 트리거로는 저와 또 다르게 템파베이 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템파베이 승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선발에서 반반 게임인 것 같고 불펜 싸움이거든요. 불펜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타격 데이터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볼티모어가 충분히 할 만한 싸움인 것 같다. 정배받은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어차피 이 경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저랑 반대로 템파베이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축구 하나 또 조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적당히 또 마이너틱하면서도 갈만한 경기들입니다. 일단 레알 베티스 대 소시에다 경기는 이거는 베티스가 지난 시즌에도 소시에다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축구 방송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티스의 본체는 이스코예요. 이스코. 지금 이제 맨유에서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맨유에서 그 넘어온 애 있잖아요. 그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또. 야구하다 넘어오니까. 아시죠? 아무튼 다들 그 이제 꼴통 새끼. 걔가 이제 베티스 와가지고 진짜 잘해줬잖아요. 근데 그 이스코가 없을 때 붙었던 성적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 베티스와 이 소시에다드가 붙었던 경기들이 이스코가 있었으면은 더 쉽게 베티스가 사실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안토니 맞아. 안토니가 이 이스코랑 같이 합을 맞췄을 때 특히 홈 경기라면은 베티스는 정말 막강해집니다. 실제로. 소시에다드는 지금 이제 옛날에 붙었을 때쯤은 지금 그 멘데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카르손이랑 같이 쿠보랑 얘네 둘이가 이 같이 전방 공격을 만들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 소시에다드가 기본 전술 쓰던 게 이 4-4-2 전술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가 4-2-3-1까지도 변형 운영을 하는 거 봤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압박 속에서 경기를 펼치려는 운영까지는 이해는 돼요. 지난 시즌에 이거 날짜 시간 다 이제 무시입니다. 이번 주말 회차 다 섞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소시에다드 입장에서 오늘 압박 많이 걸 겁니다. 분명히 많이 걸 건 맞는데 결국 그 압박이 통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봤을 때 그 탈압박이 가능하고 이스코가 아직까지 4룬 중반 안 넘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 부상에서 완전 회복되었고 오늘 경기 스타팅이 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는 지금 스타팅 예상이 되고 있어요. 프리시즌에는 제일 긴 게 뛴 게 45분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 60분, 70분 뒤에 교체예요. 스타팅 나오면. 스타팅 못한다? 그럼 후반 투입되면은 베티스가 초반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코가 스타팅이 될 거란 예상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의 기세를 베티스가 좀 밀어붙일 수 있으면 안토니 이스코 조합은 이거 뚫어낼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홈 경기라면. 그래서 이거는 정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턴과 에스턴 빌라. 요거는 이제 아스턴 빌라의 이 지난번 이제 PSG랑 슈퍼컵 보고 느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라인업 복귀될 수 있는 수준 요거까지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톱에서 지금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루터입니다. 루터. 이게 많이 아쉽죠. 원래 지금 이제 풀백 역할도 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는 이제 민테 지금 이제 오늘 출전 못 하고요. 전방에서 계속해서 도박수 두고 있었던 퍼거슨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미토마도 오늘 출전 불투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방에 원래 이제 그 톱 역할 잡아주던 주앙 페드로였나? 그때 당시 언제였지? 그때가 그때 공격이 이미 이 전방에서 능력도 이미 사라졌어요. 브라이턴은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거는 그로스거든요. 원래 브라이턴이 진짜 전성기급 플레이를 할 때가 이 그로스랑 같이 누구지? 그 예전에 걔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로스랑 같이 수비 미드필더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 둘이가 진짜 위력적으로 조율을 해주면서 측면에서 결국 이 미토마가 날뛸 수 있을 때 그때 브라이턴이 진짜 강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아. 한창 그때 유로파 뛴다고 막 보데글림이랑 막 싸우고 하면서 진짜로 치열한 승부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당시 이 브라이턴은 진짜 활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스톤 빌라가 이번에 PSG 상대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지 않고 미드필더 라인 올려가지고 압박하는 수준을 이미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와킨스까지 스타팅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오나나가 좀 없는 것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오나나가 없음에도 에밀 마르티네즈가 없음에도 비조트 상태에서도 뭔가 그래도 이거는 비빌만 한 경기를 만들 수 있다.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PSG전에 제가 봤던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렸었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전방 압박을 걸면서도 거기에서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점유 싸움에서도 PSG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던 게 그때 당시 빌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에밀 마르티네즈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지금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압박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브라이턴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시노네랑 그다음에 유벤투스는 배당 더하기로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유벤투스 뭐 이번 시즌에 이거부터 사고 치면은 답도 없어요. 진짜로. 로스터도 봤는데 문제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1.37의 일반 승마에서 이거 하나 챙겨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심브룩 대 심머나야 또 이제 이름이 같은 두 선수 간의 대결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이제 어제 경기였었죠. 아 이제 지옥이었는데 이 그랜트 홈스에게 노이트를 당해버리면 노이트급 피칭을 당해버리면서 정말 심각한 타격 난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삼진이 적어도 애틀랜타에 비해서 그 지난 경기를 펼치면서도 많은 점수를 냈던 건 사실 아니었지만 3대 0으로 이기는 와중에서도 안타 생산은 충분히 됐었고 그리고 삼진을 4개인가 밖에 안 당했었잖아요. 그 애틀랜타랑 차이였거든요. 근데 애틀랜타도 사실 타격이 좋았었냐?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사 2루 찬스 많이 만들고도 고작 뽑아냈던 게 그 라일리의 진짜 타격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고작 2점이었어요. 고작 2점. 그러면 시카고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많이 안타깝죠. 아쉽죠. 무라카미고 몽고메리고 나발이고 그리처이고 다 아쉬웠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 기대가 되는 쪽은 심머나야를 공략해야 되는 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라카미와 그 다음에 그리척이에요. 무라카미가 좌투 상대로 데이터가 좀 떨어지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슬러그 수치가 뭐 그렇게 리그보다 떨어지는 수준도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완 스페셜리스트 그리척은 자완을 무조건 공략을 해줘야 돼요. 얘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된다면 화이트삭스가 오늘 기세를 한번 밀어볼만 하다라고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심머나야가 최근까지 경기하는 거 보면요. 삼진 능력이 너무 도같았습니다. 지난 경기도 워싱턴 상대로 4실점 홈런이었어요. 오늘 결국 홈런이거든요. 이거 이제 무라카미랑 그리쳐. 이 홈런 안 맞으면 이 삼진 잡는 거는 충분히 오늘 증명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뉴욕 매츠가 어떻게 보면 AJ라든지 아니면 보비쉐 그다음에 벤지 제라드 형 최근에 잘하는 애들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이 심브로 공략을 해줄 수 있다면 불펜 싸움에서 매츠도 한번 걸어볼 만한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를 언더 보면서도요. 언더 양상 속에서는 이제 그 어차피 머나의 호투를 바라보는 입장이라 가지고 화이트삭스가 아니라 뉴욕 매츠 역배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매치 역배를 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매치의 불펜이죠. 그래서 이 매치 불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이 주력급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예상을 해본다면 이건 매치 생기고 추천은 못 드리는 그런 경기가 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와,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언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 양상 속에서 사실 이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지난 경기에서 트로이 멜튼의 경기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멜튼이 사실 이제 이 디트로이트의 지금 실질적인 1선발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에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하면서 경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공은 좋았습니다. 근데 화삭이 진짜 잘 쳤어. 많이 괴롭히고 실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1자책점 3실점 경기였었는데 5이닝도 안 걸려서 안타를 8개나 쳐맞았죠. 그래서 너무 이제 피로도 높은 경기를 펼쳤었고 그때 이제 화삭이 진짜 세 보였었거든요. 디트로이트도 저력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느꼈었던 거는 벨튼의 구위는 인정이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바람이 캔자스시티 홈에서 외야로 부는 것도 아니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 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디트로이트도 오늘 상대되는 게 노아 카메론입니다. 개인 커리어 처음으로 완봉승에 성공을 하면서 LA 인절스를 상대로 자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상승시켰던 이 노아 카메론이 었고 오늘 경기에 홈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홈에서 홈 두 경기 연속 8이닝이었나? 근데 지금 아무튼 얘가 지금 이닝 수가 말도 안 되죠. 최근에 이제 던졌던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7이닝 피칭이었었고 그 중에 3경기가 8이닝 이상 피칭입니다. 완봉 포함해서. 그만큼 지금 압도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카메론의 피칭이라면 버텨내야죠. 그리고 카메론이 가장 안정적인 이유가 뭐냐? 와카보다도 아니면은 다른 지금
하다못해 라간스가 있더라도 라간스보다도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카메론인 게 이 이닝 소화가 된다는 게 너무 커요. 캔자스 시티의 지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불펜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새로 영입해가지고 데려온 네이트 피어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냐 크루즈 정도를 제외하고 기존에 필승조금 활약을 했었던 뭐 스트람은 지금 빠지지만 뭐 저 누구야 슈레이버라든지 랭이라든지 뭐 여타 지금 나머지 다니엘 린치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이 너무 심하게 싸고 똥을 너무 심하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얼굴을 안 봐도 되는 게 많이 안 봐도 되는 게 크루즈만 봐도 되는 게 이 노아 카메론의 선발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땐 디트로이트 승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 타격 데이터에서 캔자스 시티가 홈에서 기세를 올렸고 그거를 바탕으로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애틀레틱스와 디트로이트는 좀 상황이 달라요. 저도 이거는 언더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클러치 승부라면 이게 결국 우리가 켈리 젠슨을 봐야 되죠. 젠슨이 지난 피츠버그 전에 홈런 2방 맞으면서 이제 동점 홈런 끝내기 홈런으로 시원하게 패배했던 그 양상으로 계속해서 그게 단일 경기에서의 표본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켈리 젠슨이 그렇게 구위 저하 때문에 나타난 마무리에서의 역할 부진 이게 이제 현재까지 종합평가예요. 그게 디트로이트의 이 마무리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클러치 승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약점이 드러난다면 일반승 생각하는 것보다는 디트로이트 어차피 카메론이 나온다면 역배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는 그냥 언더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 끝내기 나와도 어차피 그냥 끝내기 말홈런 이런 게 나올 것도 아니고 3대2 경기에서 안타도 맞아가지고 역전해서 이겨도 4대3이니까 8.5점이라면 언더 게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애틀레틱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휴스턴 승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애틀레틱스 경기 양상 때문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휴스턴이 오늘 진짜 개털렸습니다. 진짜로. 킹도 개털리고요. 그냥 선발이고 나발이고 그냥 불펜이고 그냥 다 털렸어요. LA 인저스가 이 근래에 이제 경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진짜 무려 18점이나 점수를 뽑아냅니다. 이게 투수가 아닌 그 야수 올려가지고 대주기 경기를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순수 그냥 투수 공략을 확실하게 가져갔던 게 바로 이 어제 LA 인저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은 거기에서 데미지가 컸던 게 이제 이마이도 성적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킹 같은 경우에도 어제 2이닝도 못 버텼죠. 5실점하고 내려갔었죠, 아마. 그리고 이제 불펜에서 이제 솜을 줄이려고 또 이제 웨이드 주니어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휴스턴이 과연 오늘 그러면 타격으로는 뭔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인가. JT 기니긴 해요. 이 기니 지금 체인지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시즌에 한창 이제 득을 많이 봤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오늘도 그 체인지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JT긴의 체인지업에 대응이 될 수 있는 타자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레즈 당연하고요. 알바레즈에 그 다음에 한 명 더 하면은 딱 트렌멜 정도 상성에서는 어제 잘 쳤었던 요새 잘 치고 있는 파레데스라든지 알투베라든지 우리 얘네들이 땅볼 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양상 속에 만약에 웨스네스키가 못 버텨버리면 애틀레틱스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 경기 실제로. 그래서 저는 불펜에서 그래도 지금 애틀레틱스의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불펜 방어도 너무 심하고 얘네들도 그래서 제가 이건 휴스턴 승 말씀드리는데 선발 싸움에서 휴스턴이 이기고 들어갈 경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스턴 승 일단 말씀드리면서도 이거는 절대 추천 못 드린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 3개 정도 걸러드렸습니다. 경기 배팅하면 안 된다. 3개 정도 걸러드렸고 요거 오늘 트리거가 오늘은 놀랍게도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가 안 나와 있어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지금까지 일단 안 나와 있긴 한데 오랜만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와도 계속 집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트리거가 없는 경기긴 한데 저는 오늘이야말로 애틀레틱스가 어쩌면은 이길 수 있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 많이 못 드리는 게 축구 얘기 꺼내갖고 축구 조금 중간에 끼워서 하다 보니까 시간 촉박할 것 같아서 데이터 많이 생략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축구 딱 마무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 보셔도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무역배 조합입니다. 오늘 이제 볼 수 있는 해외 축구들 중에서 역배나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들을 추려봤어요. 보면 에버턴과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있는데, 이 에버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리를 갖다가 톱으로 쓰는 체제를 유지를 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런 라인업 가지고 과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면, 팰리스가 분명 톱에서 마테타도 오늘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없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미드필더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매우 큽니다. 이게 이 팰리스가. 그래서 와튼부터 시작해서 카마다가 이제 원래 톱에 쓰다가 이제 윙어였죠. 윙어 쓰다가 다시 미드필더 라인으로 라인을 한 개 내리고 나서 나름 이제 똥 삽질하는 거. 걔가 이제 앞에서 공 잡아가지고 슈팅 때고 해갖고 날린 기회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실돼서 롤 자체를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좀 바꿔놨고, 예, 그거 덕분에 지금 이제 팰리스가 그러면은 이제 휴즈랑 와튼을 안 쓰더라도 미드필더 중앙이 좀 갖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게 에버턴이 그 뭐 듀스베리 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존슨이라든지 은자에라든지 얘네들이 얼마나 분전하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뚫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맨시티에서 게이 빼가고 그 게이 빼가고 그러면서 수비 약해진 거 있죠. 지금 당장 그 라크록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고 해서 수비가 좀 많이 비어 보일 수 있는데, 캄보트라든지 아니면 리차드라든지 뭐 얘네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문장 핸더슨까지 버티고 있다면 이 경기는 1대1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에버턴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기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좀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대 리즈 유나이티드도 무승부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노팅엄도 홈 경기, 특히나 이제 개막전에서 이 감독이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는 감독입니다. 실제로 노팅엄이 이제 한 8시즌 동안인가요? 지금 거의 한 8시즌 동안은 글래스너 감독이, 이제 글래스너 감독이죠. 노팅엄이 아니라 이 글래스너 감독이 이 시즌 첫 경기에서 한 5시즌인가? 5시즌인가? 아무튼 한 그 정도 돼서 딱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근데 그 이제 노팅엄이 작년에도 실제로 이제 3대1로 이기면서 아마 시즌을 시작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경기 잘했거든요. 이 부상 없을 때 크리스 우드 멀쩡하고 그다음 깁스 화이트에다가 상가레에다가 뭐 이제 전력 완벽할 때 얘네들이 기동력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리즈 대항마이죠. 최근에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도 16경기 정도를 치르면서 18경기죠. EPL에서 18경기 치르면서 9승 7무 2패인가 아마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리즈도 저력이 PL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 그때의 전력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대로. 리즈라고 한다면은 기본 핵심 전력이 뽑았을 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로돈, 그 다음에 스타치, 그 다음에 칼버트 루인, 얘네 3명, 플러스 한 명 다음에 이제 윌슨까지, 이제는 해리 윌슨까지 생겼죠. 그래서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무조건 저는 양등 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 골 더 넣으면 사고인 건데 저는 이것도 1대1 봤어요. 0대0 아니고 1대1. 무승부 진짜 이거 재밌는 경기 되면 2대2까지 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전력이긴 해요.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두 팀 라인업이. 그래서 요거는 언오버는 좀 추천 못 드린다. 이것도 무승부 깨울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했던 경기예요. 일단 1대1 보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배 경기 보는 경기입니다. 니스 대 로리앙. 이거는 로리앙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온지가 중요해요. 이 로리앙이라는 팀은 강팀에게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이 PSG라든지 여타 이제 압박을 강하게 하는 강한 팀들 있죠. 그 팀들을 상대로는 5-4-1로 철저하게 라인을 내려앉아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그냥 무조건 역습만 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 니스 정도급이면은 얘네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리앙이 그 속도에서 특히 윙어들이랑 풀백들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선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빠른데 올해도 전력 변화 거기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로리앙이 라인 올려주면 오히려 선제골 넣고 들어갈 가능성까지도 있는 경기다 라고까지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리앙 승을 일단 생각하고, 이거 오버도 가능성 있는 경기예요. 이것도 양등에다가 로리앙 2대1, 진짜 경기 초반에 터지면 로리앙이 3대1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공격력은 갖추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틀레티코 대 비아레알은 무승부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애틀레티코가 이제 기강인의 선제골과 함께 원더골로 그리고 그 프리킥으로 또 골 넣어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많이 답답한 경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이 말라가라는 이 팀이 너무 준비를 잘해왔고 수비적으로 이제 조직력을 갖췄던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비아레알이랑 붙어가지고 아틀레티코가 홈이라고 아마 이거 이기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도 이 지난 경기가 초반에 선제골을 먹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체력 이슈가 조금 많이 생겼던 경기를 펼치고 말았었어요. 그 경기 자체가.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 체력 문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결국 이제 비아레알 입장에서도 체력적인 부분이 페페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지치지 않고 높이랑 점유 싸움 유지해주면서 얘네들이 비아레알이 지난 경기도 못 이겼던 게 진짜 이쁘게 만들어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 걔네 상대였던 그 오늘 얘네도 경기 있는데 그 저 이름 뭐냐 산탄데르였나? 이 걔네들도 레이싱 산탄데르였죠. 이 걔네들은 진짜로 일단은 압박하고 때려 박아가지고 중앙 침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썼던 전술이 측면에서 컷백이었습니다. 이 엔드라인 타고 들어가다가 힐 패스로 넘겨줘가지고 뒤로 공간 만들어진 뒷선수한테 넘겨주고 다시 그걸로 대각 전진해가지고 박스 안 침투해서 컷백 주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는데 이 비아레알은 진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골키퍼랑 내랑 눈 마주친 상태에서 슈팅 때리려고 막 그렇게 해서 축구를 하려니까는 막판에 답답해졌죠. 그래서 전반 2대2가 그대로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아레알이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기에는 아틀레티코가 워낙 이제 중앙에 선수층이 두터워가지고 뚫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 0대0 생무나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레알 축구 경기 양상상 원래 오버게임이 좀 많은 것도 맞는데 AT 수비라고 한다면 이거 0대0 생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승부 아니라면 언더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리노 AC 밀란 지금 부상 병동이에요. 이거 이제 심지어 또 원정 경기다. 올해도 지금 이거 무승부로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토리노 싸움이면 작년에도 토리노 상대로 그때 2대2 무승부였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고 많이 치고 했었는데 토리노가 AC밀란 상대로 잘 싸웁니다. 실제로. 그리고 AC밀란 지금 이제 모드리치, 추쿠에제, 근데 로프터스치크 얘네들 가지고 경기해야 되는데 지금 플리식도 없고 그다음 레앙도 없고 지금 뭐 없는 상황에서 AC밀란 온전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AC밀란 정배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골라봤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사스 대 LA 엔젤스 경기입니다. 오늘 자완 대결이에요. 맥켄지 구어와 리드 디트머스가 나오게 됩니다. LA 엔젤스가 이 경기는 할만할 수 있습니다. 언더 보는데 그 언더가 LA 엔젤스의 승을 기정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기정사실보다는 이제 예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디트머스가 좌투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텍사스의 상대 데이터는 이미 텍사스가 최근에 좌투 상대를 부진함으로써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 경기는 LA 엔젤스가 초반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어제 대승을 해버림으로써 이 투수를 아껴버립니다. 이게 진짜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페르민과 함께 조이스 그 다음에 이제 나테레 주니어 이런 애들을 써야 되는 건데 LA 엔젤스가 그 중에서 3명만 나올 수 있는 경기만 만들어도 진짜 비빌만 하거든요. 웬만하면 LA 엔젤스 승을 안 고르기 때문에 제가 워낙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죠. 이미 홈에서 텍사스랑 경기를 치르면서도 어땠어요? 결국 잘 싸웠지만은 점수가 안 나와서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LA 엔젤스 승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싸울만 하다 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LA 엔젤스 어제 타격만 믿고 LA 엔젤스 승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쳤음에도 누적 데이터에서 LA 엔젤스 리그 이제 후반기 성적에서 단기 하위권에 아직까지 이제 유지가 되면서 LA 엔젤스의 성적은 이제야 2할 3푼 수준에서 OPS도 0.6 간신히 뚫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많이 안 좋아요. 텍사스는 좀 낮죠. 오히려 2할 8푼대 최근 13경기 동안 2할 8리 2할 8푼이 아니라 2할 8리 OPS 0.591 그래서 이미
타격 데이터는 좌투수라면 더욱더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LA 엔젤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 양상 속에서 저는 언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맥켄지 고어가 어느 정도 버텨줬을 때 불펜 싸움에서 텍사스도 오늘 자원 자체에서 밀린다라고 판단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도 좀 언더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값에서 LA 엔젤스 텍사스도 결국 랭포드 코리 시즈거대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상위 탓은 여기서 아무나 걸려라예요. 지금 사실 벨라스테로스도 사실 이것보다 더 잘 쳐야 되는데 빨리 페이스가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인 희망이자 기대를 좀 거는 선수긴 합니다. 얘도 뭐 빠따가 안 되면 메이저리그 있을 수 없는 피지컬이죠. 이제 배때기도 그렇게 차고 수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6타수 2안타 치면서도 결국 이제 장타 생산에서 조금 더 홈런까지도 기대를 해줘야 되는 선수였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입니다. 여기는 여기 걸려라요. 네토 어제 맹탈 쳤어. 네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 트라웃, 그 다음에 저 샤뉴엘, 뭐 그 다음에 저 이제 그리샴까지 해서 장타 생산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대값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거는 저는 칸티뉴는 아직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칸티뉴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나쁘지 않죠. 지난 경기도 너무 잘 던졌어요. 7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으면서 볼넷이 일부 있긴 했지만 그거 어떻습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으면 됐지.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칸티뉴가 사실 이 샌디에고 상대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콜로라도 상대로 그렇게 또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또 개별적인 문제죠. 이 콜로라도는 이런 이 피네스형 피처의 이 자완 피처에게 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면은 이제 메카시, 오늘도 크레이그, 럼필드, 윌리 카스트로 얘네까지는 다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나머지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빠진 이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현재 콜로라도에게 가장 큰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콜로라도의 라인업이 만약에 풀 라인업이었다, 그러면은 오늘 콜로라도 저는 역배까지도 한번 노려봤을 것 같아요. 그나마 칸티뉴일 때 이거는 노려야지 콜로라도가 아니면 또 이제 뭐 개비 윌리엄스는 피했지만 그리핀이랑 같이 이 자완, 이 메스틱도 마찬가지고 자완 애들 또 상대하면서 얼마나 또 까다로워지겠어요. 지금 라인업에서 이제 프리먼 없고, 그 다음에 저거 군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없나? 지금 프리먼 군만 2명 빠진 거죠, 지금. 얘네 2명씩 빠진 상태에서 타격이 살짝 아쉬워지는 부분이, 콜로라도 역배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자완 피네스 피처의 이제 칸티뉴라고 한다면, 이 얘네들의 타격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그 양상 속에서는 결국 고든도 일부 공략을 당한다면 오버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언오버 트리거가 조금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결과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근데 오늘도 이거 트리거로는 현재로서는 11 언더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네, 트리거가 웬만큼 맞추는 업체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그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안 좋은 업체가 이거를 트리거를 내고 있는 그 성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안 믿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고 그냥 오버 봐도 괜찮지 않을까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칸티뉴 내일 저는 공략 당할 거다에 일단 한 표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머스그로브 복귀전입니다. 배팅 못하죠. 네, 배팅 못합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세요. 머스그로브는 이미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도 한번 부진했다가 또 부상 해탈해갖고 삽질하 했던 거였었고 오늘도 돌아와가지고 얼마 던질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걸러야 돼요. 네, 그냥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머스그로브 이렇게 하네, 저번에 봤을 때 커리어 전성기 때 비해서 구위가 이 정도 회복됐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새끼 병신이네 판단 내리시고 그 다음부터 접근해야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제낄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애리조나가 이제 케텔 마르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돼서 라인업 자체가 이제 바르가스 2루에다가 페르도모 유격수로 이제 라인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1루 타와 3루에는 이제 아레나도, 포수 모레노 이제 거의 고정이고 DH에서 이제 페르난데스, 얘도 이제 데뷔할 때 참 화려했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거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견수에 라울러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요거 변수입니다. 그래서 하위 타선에서
애리조나가 좀 바뀌는 게 신시내티 경기는 이미 봤잖아요. 이미 데이터상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신시내티 단기 성적입니다. 30이에요. 15경기 동안에 지금 1할 9푼 4리 치면서 팀 OPS 0.612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막판에 좀 점수를 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 성적마저도 원래 OPS 0.6이 안 됐어요. 이게 그만큼 신시내티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괜히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애리조나가 아무리 지금 이제 뭐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한들 신시내티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버티는 양상이 됐을 때 좌투수가 나오면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슬러그 수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엘리 델라 크루즈, 사이 스튜어트, 스테판슨 얘네 3명인데 그 중에서 이 엘리 델라 크루즈가 제 OPS 0.6이 넘어간다 했어요. 좌투 상대로. 그게 지난 경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좌투수 상대하면서 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0.6이 깨졌고, 그리고 사이 스튜어트, 스테판슨도 최근까지 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던 선수들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마저도 최근에 사이 스튜어트의 3런이 나오긴 했지만 성적 자체에서 폭발적인 양상이 나오지는 못했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아쉬운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재 상대 투수 로드리게스의 기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저도 이거 진짜 신시내티 좀 재미라도 좀 줄 수 있게 반등 좀 이제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만, 오늘 경기까지도 지난번에 마이애미전에 했던 그 라우드의 이제 호투 그런 것들을 또다시 기대하기에는 워낙 퀄리티 스타트 장인이라 가지고 이제 로드리게스가 6이닝 2, 3실점 선에서 경기를 했을 때 불펜 싸움까지 가면 이제 메이부터 브룩스브룩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금 갈려 있죠. 지금 이 신시내티가 오늘도 쓸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 안톤, 마무리 상황 되면 이제 패건인데 제가 때 패전 먹으면은 또 이제 제고 안 되고 공만 빠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잭 맥스웰이라고. 어제 몸풀도 안 나왔거든요. 걔가 이제 나와가지고 짬 처리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경기는 좀 애리조나 좀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롯데가 말로 홈런을 때렸네요. 고승민이가 오버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신 분들. 네, 오늘 KT 이기면은 올킬.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행콕과 매튜스 보이드가 나오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도 8.6 나오죠. 저도 오버 봅니다. 시애틀의 타격 데이터가 이제는 이제 유의미한 수준까지 반등이 됐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노반과 그 다음에 칸소네, 훌리오 로드리게스, 어제는 못 쳤지만 조시넬러, 최근에 타일러 워드랑 그 다음에 아르제나까지 상위 타선에 포함되어 있는 타자들의 타격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래 데이터에서. 그래서 시카고 컵스가 오히려 이 경기를 걱정을 해야 돼요. 이 매튜 보이드 좌투수 나온다고 하지만 좌투수에게 꿀릴 게 아닌 경기인 데이터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촉박해갖고 좀 빨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시애틀이 결국 버틸 수 있는 경기가 된다면 시애틀이 정배받은 거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그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 성적에서 사실 그거를 뚫어내줘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시애틀이 정배받은 이유가, 보이드가 나오면서 정배받은 이유는 자완 상대로 최근에 보일 수 있는 시애틀의 타격 데이터의 반등과 시즌 지금 단기 성적에서 2, 3주 표본에서 시애틀의 성적이 단계적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양상 속에 지난 이제 미러키 시리즈에서 그 절정이 한번 나왔었고, 물론 경기 성적을 떠나서 타격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컵스보다 오히려 시애틀이 리드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양상 속에 시애틀의 불펜이 좋으니까 정배 나왔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뚫어낸다면 컵스가 역배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점오 싸움으로써 그냥 오버게임 속에 컵스가 실제로 지는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까지도 좀 말씀드리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오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LA 다저스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건 야마모토 대 쉔들러 나와요. 다저스를 믿으실 수 있는지, 그게 문제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나만 좀 핀트를 찍고 갈게요. 이게 지금 이제 디아즈에 대해서 다저스 구단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저도 사실 좀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긴 했었는데, 이 디아즈가 사실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몸이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발목이 아니라 다른 데서 통증이 느껴지나 봐. 그래서 팔 각도가 실제로 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저스가 직접적으로 그게 문제로 찝었습니다. 구단 오피셜로. 팔 각도가 지금 거의 5도 이상 떨어졌고, 그거 떨어지면서 같이 이제 이 회전이 결국 많이 걸리죠. 이제 결국 이렇게 던지니까 그거를 팔을 당겨오기 위해서 상체를 좀 많이 쓰다 보니 밸런스가 좀 무너져가지고 투구 폼에 문제가 생겼다는 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스캇을 지금 공식적으로 마무리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불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엔을 선발이 아니라 불펜으로 변형시켜서 보강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다저스가 체계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야마모토 이후에 투수가 불펜에서 부담감이 좀 생겨요. 다저스 마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츠버그도 오닐 크루즈가 복귀를 했고, 이제 지난 시리즈에서 타격이 일부 올라오는 양상이 나왔었고, 쉔들러도 빠른 공 9위는 야마모토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재구만 흔들리지 않으면 쉔들러가 비벼주는 양상 속에 불펜은 오히려 피츠버그가 훨씬 더 좋다라는 설명까지도 하게 돼요. 이게 몽고메리, 소토, 루크위버, 커비에이츠, 그 다음에 뭐 바시에르, 요한 라미레즈, 도발, 자원이 너무 풍부합니다. 무르든스키까지. 그만큼 다저스가 오히려 불펜 싸움까지 밀려요. 결국 쉔들러 공략 못하면 다저스 승 장담 못합니다. 저로서도 그래도 지금 후어스필드였지만 타이까마 올라온 다저스 타격을 받고 다저스 승을 일단 써놓긴 했습니다만 추천 절대 못 드립니다. 이 경기 불펜에서의 차이 등 오히려 피츠버그가 저는 우세하다고 한 표 들어준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축구 중간에 끼워서 말씀드린다고 너무 이제 데이터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딱 끊어서 하려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축구는 저도 이제 공개를 한 만큼 저 열심히 재밌게 보고 결과 좀 틀리면은 이래서 틀렸구나 피드백 잘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 2라운드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업으로서 요걸로 매출 올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데이터 누적해서 쌓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종료할게요.